미국 앤드 우크라 연합작전, 러미사일 호송대 초토화. 우크라이나 군인 한 명이 미국이 지원한 제블린 미사일로 하루 만에 러시아군 탱크 5대를 파괴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밝혔다. 1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의 마린카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에 우크라이나군 제79공스 부대가 반격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과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군사당국에 따르면 해당 공수부대원은 탱크 5대 외에도 러시아군 BMP 보병 전투 장갑차 세대도 파괴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엔 탱크 여러 대가 차례대로 폭발하는 장면이 담겼다. 러시아군이 마린카를 장악하기 위해 공격을 퍼붓는 와중에 영상이 공개됐지만 정확한 촬영 시점과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마린카는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을 받아 초토화된 상태로 알려졌다. 제블린은 견착형 대전차 미사일로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에 8,500기가량을 제공했다. 러시아 온라인 매체 러도브카는 러시아군이 마린카 남부에 진지를 구축했다면서 피해 상황은 보도하지 않았다. 한편 우크라이나 남부 블레다르 지역에서 최근 3주 동안 전쟁 발발 이래 최대 규모의 탱크전이 벌어졌으며 130여 대의 러시아군 탱크와 장갑차가 파괴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우크라이나군 탱크들은 러시아 탱크들이 오는 비포장도로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숲에 위장막을 치고 매복했다. 또 도로 주변 들판에는 지뢰를 매설해 러시아군 탱크와 장갑 차량들이 이 도로로만 지나게끔 유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군은 정예 부대들이 초기 전투에서 패배한 뒤 숙련된 탱크 지휘관들이 부족하다. 며 우크라이나군은 탱크를 조종하도록 임무가 바뀐 러시아군 의무병을 생포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패전의 원인으로는 최근 러시아군의 전문성 부족이 꼽히고 있다. 러시아군의 최정예 부대 중 다수는 전쟁 초기 전투로 큰 피해를 보았다. 그 공백을 새로 징집한 병사들이 대신하게 됐는데 신병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매복 전술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 탱크를 운영할 수 있는 숙련된 지휘관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15층 아파트 5분 내 초토화러가 우크라 투입한 시가전 터미네이터. 영화 속 킬러 로봇처럼 생긴 터미네이터, 우크라전 투입 영상 공개. 러시아가 강력한 무장을 장착해 시가전의 끝판왕 으로 불리는 BMPT 터미네이터 화력 지원 전투 차량을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MPT 계열 전투 차량은 미군도 괴물무기라고 표현하며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했지만 우크라이전에선 현재까지 10여 대가량 소수만 투입돼 전세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군 BMPT 터미네이터의 우크라이나전 투입은 지난 1월 우크라이나 동부 스바톱의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 보병을 공격하는 모습이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전파되면서 논란을 불렀다. 러시아가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영상들에서 공상과학 영화 속에 등장하는 킬러 로봇처럼 생긴 BMPT는 30mm 기관포들이 레이저 광선을 쏘듯 연발 사격으로 건물 등을 파괴하는 가공할 위력을 보여주었다. 일부 영상에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BMPT 공격에 별다른 저항도 못하고 후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30mm 기관포,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중무장.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교묘하게 편집해 BMPT의 위력을 과장했다는 평가가 내놓았지만 BMPT가 위협적인 무기라는 데에는 대체로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다. BMPT는 러시아로 전차 지원 전투 차량의 약어다. 시가전을 종결한다는 의미로 터미네이터라는 별칭이 붙었다. 2000년 7월 러시아 우랄 제2차 군비 및 군사 장비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뒤 2005년부터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됐다. 제1차 체첸 전쟁의 교훈을 토대로 시가전 및 근접 전투에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병 전투 장갑차를 능가하는 중장갑과 강력한 화기로 주무장한 것이 특징이다. EA-42 30mm 쌍열 기관포 7.62mm 기관총 1문 9M120 아타카 T 대전차 미사일 4발이 장착된 포탑으로 무장하고 있다. 차체 양 측면에는 AG-17D 30mm 고속 유탄 기관포 4수를 배치하는 등 총 5명의 승무원이 탑승해 운용한다. 30mm 고속 유탄 기관포는 분당 420발의 속도로 수류탄과 비슷한 위력을 갖는 30mm 유탄을 발사할 수 있어 시가전에서 적보병과의 근접전 시위력적인 지역 제압 능력을 갖고 있다. 러시아군은 BMPT 계열 전투차량 1대의 전투력이 BMP 장갑차 6대와 완전 무장한 보병 40명과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미주력 전차, 장갑차보다 먼 거리서 교전 가능 30mm 쌍열 기관포는 극속 사격은 분당 550발, 지속 사격은 분당 200, 300발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 유효 사거리는 1.5km이며 인마살상 목적의 연성 표적을 대상으론 4km까지 교전할 수 있다. 드론, 헬기 등 항공 표적은 최대 2km 고도까지 교전이 가능하다. 아타카 대전차 미사일은 폭발 반응 장갑을 파괴한 뒤에도 800mm 장갑을 관통할 수 있어 대부분의 3세대 전차를 격파할 수 있다. 아타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6km에 달해 전차포 유효 사거리 2km보다 3배나 길다. 미국 M2A2 보병 전투 장갑차는 물론 M1A2 주력 전차와의 교전에서도 BMPT가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 M1A2 에이브럼스 전차의 경우 120mm 주포로 최대 3.5km, M2A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의 경우 토우 대전차 미사일로 최대 3.75km 거리의 적과 교전할 수 있다. 미군 위협할 가장 치명적 무기 중 하나 평가 BMPT 계열 전투 차량은 초기형인 BMPT-72와 러시아 육군용 BMPT-92, 그리고 가장 최신형인 BMPT-14 등 세 종류가 있다. BMPT-72는 T-72 전차의 차체를 활용한 것으로 염가형 광학 탐지 및 화력 통제 장비가 장착됐다. 카자흐스탄 육군과 알제리 육군에 수출됐다. BMPT-92는 T-90 계열 전차 차체를 활용한 것으로 BMPT-72보다 일부 광학, 조준 장비 성능이 향상됐다. 최신형인 BMPT-14는 T-14 아르마타 차체를 활용했지만 T-14 생산이 지연되면서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T-72-90 전차나 T-14 아르마타 전차 차체를 활용해 BMPT는 여느 장갑차보다 방호 능력도 뛰어나다. 초기형인 BMPT-72를 시작으로 BMPT-92와 가장 최신형인 BMPT-14까지 모든 화력을 집중할 경우 5분 이내에 현대식 15층 아파트 1동을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육군 역시 BMPT 계열 전투 차량을 가까운 미래에 미육군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지상 무기체계 중 하나로 평가했다. 하지만 BMPT가 우크라이나전에선 아직까지 전세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월엔 처음으로 BMPT-72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파괴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세데히 하이다이로만스크 주지사는 러시아군의 장갑차 BMPT-72 터미네이터 1대가 루안스크의 크레민나 인근 숲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의해 폭파됐다며 영상을 SNS에 공개했다. 그로즈니 전투 참패를 교훈으로 시가전 근접전 특화무기 개발. 러시아가 이런 괴물무기를 개발한 데엔 제1차 체첸 전쟁 중 그로즈니 전투의 처참한 패배가 큰 영향을 끼쳤다. 그로즈니 전투에 투입된 러시아제 131차량화 소총여단은 전차 26대 중 20대, 장갑차 120대 중 102대, 야전 방공 시스템 둥구스카는 6대 모두를 잃었다. 여단장 사빈, 대령을 포함한 병력 1,500명이 죽거나 부상 78명이 포로가 되면서 말 그대로 괴멸됐다.
제19기 보사단의 33소 총연대는 전체 병력의 20%에 불과한 병사 24명과 장교 1명만 살아남았다. 러시아군이 참패한 것은 러시아군 무기들의 고질적인 결함 외에도 체첸군이 러시아 기갑 장비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시가전 전술을 폈기 때문이었다. 체첸군은 러시아 T-72나 T-80 전차들이 포신을 올려 대응 사격할 수 없는 근거리에 위치한 건물에 2층이나 3층에서 RPG 대전차 로켓을 전차의 상부 장갑을 향해 발사했다. 우리도 유사시 북한 지역 시가전 안정화 작전 대비 필요 반응 장갑이 장착된 전차는 대물 저격총으로 사격 반응 장갑을 폭파한 후 대전차 로켓으로 사격했다. 전차가 격파되면서 전차의 뒤를 따라오던 BTR 장갑차들은 사방에서 날아온 총탄과 대전차포에 무력하게 격파됐고, 기갑 차량에서 하차한 보병들은 체첸 시민들에게 폭행당하거나 소화기 공격을 받아 전사하기 일쑤였다. BMPT는 이를 교훈 삼아 근거리 건물 2, 3층도 타격할 수 있는 등 시가전 근접전 능력을 대폭 강화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된 러시아 BMPT 전투 차량이 우리에게도 교훈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유사시 북한 지역에서 시가전을 벌이거나 지역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하는데 BMPT 같은 화력 지원 전투 차량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도 우크라이나전을 예의주시하며 시가전 등에 대한 교훈을 심층 분석할 것으로 보여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교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 미사일 공격에 초토화된 러군 막사 정말 휴대전화 때문일까? 러시아군 최소 63명이 사망한 우크라이나 동부 마키이우카의 미사일 공격은 러시아 병사들의 잦은 휴대전화 사용이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 소식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두 가지다. 러시아 당국이 이례적으로 자신들의 대규모 전사자 소식을 공개했다는 점과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공격 지점에 노출됐다는 중대한 보안 노출이다. 러시아는 자국 내 반전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인들이 임시 주둔지로 사용하던 마이카우카의 전문 기술학교를 고폭탄들을 탑재한 미사일로 공격해 군인 63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군은 총 6발의 미제 고속기동포병 로켓 시스템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2발을 방공망으로 요격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관영 매체 타스 통신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규모까지 밝힌 건 매우 이례적이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는 사상자 수치를 발표하지 않는 데다 축소해서 말한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31일 이루어졌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 국방부는 최대 10대의 다양한 적장비가 파괴되고 손상됐다며 사망자가 최대 4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정부와 가까운 러시아 군사 전문 텔레그램 채널 리바리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약 70명, 부상자가 100여 명이며 건물 잔해를 치우면서 확인되는 사망, 부상 규모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러시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숙소에 머무르던 이들이 동원령으로 징집된 신병들이었다.
이들의 출신 지역은 모스크바에서 동남쪽으로 각각 800여 킬로미터, 10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사라토프주, 사마라주였다고 전했다.